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8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감추다 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추다 라고 하는 것은 은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쪽보다는 저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추다 라는 말의 장자는 은닉하다 라는 말보다는 어디에 저장하다 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추다 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다 라는 의미의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저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잘 보관하다 라는 뜻이고, 냉장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게 해서 저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냉장하다 그러면 영상 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에 보관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냉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냉동시키다 라고 하면 영하 0도에서 영하 18도까지를 주로 냉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냉동해서 저장하는 것은 통상 영하 18도에서 영하 40도 사이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장고라고 하면 따뜻하게 저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온장고 하면 영상 60도 안팎에서 높이는 한 80도 정도까지 범위에서 이제 저장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략 섭씨 60도 정도에 보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진장 뒤에는 긍정도 올 수 있고 또 부정도 올 수 있는데 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무진장 크다 이런 말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난이도가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무진장 어렵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쓸 수 있죠.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쓸모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장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소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팔만대장경 하면 고려에서 8만 장의 목판에 대장경을 조각한 인쇄가 아니고 조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8만대장경을 제작할 때의 고려의 국력이 실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서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 그 집약된 책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현대사회에서 장서는 꼭 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구조로 만들어진 것도 모두 장서에 포함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외관상 책이 아니고 이제 매거진 형태로 된 것도 이 장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의의 장서 그러면은 책만을 더 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맥락을 보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매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묻다라는 뜻입니다. 통상 우리가 매장하다 그러면 시체를 땅 속에 묻다라는 의미로 통하는데요. 반드시 시체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땅에만 묻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는 수장할 수도 있죠. 즉 바닷속에 그 매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무엇인가에 은닉하다 또는 파묻다, 저장하다 라는 의미의 장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드러내다,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출자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결애라는 의미의 척자가 되겠는데요. 결애라고 하는 의미는 혈연관계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민족, 한 결의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친척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한국어에서 친척 그러면 실제로는 외척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친척은 아버지 쪽 피부치를 얘기합니다. 어머니 쪽 피부치는 외척이라고 하고요. 친척과 외척을 합쳐서 우리가 일가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친척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친척하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친척하면 팔촌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일가는 촌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진주강가인데 진주강자를 쓰는 사람은 그냥 일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일가 하면은 보다 범위가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서 범위가 좀 좁혀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그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척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인척은 혼인관계에 의해서 생긴 친척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척은 사돈관계로 이제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외척과 인척을 이제 혼동할 수 있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외가는 인척이 아니고 친척이죠. 왜냐면은 인척은 이혼할 경우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척은 막말로 얘기해서 부모가 이혼해도 외척은 그대로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은 통상 부계 쪽 피부치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 한국어에서는 친척을 외척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외척은 모계 쪽 피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인척은 혼인관계로 구성된 친척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인척관계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하면 친척, 외척을 모두 포함한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친척은 8촌까지, 외척은 4촌까지를 피부치로 보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피부치라는 의미의 척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이웃, 즉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척은 혈연관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요 리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의미를 상대 개념으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한자는 못이라는 의미의 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뚝 같은 그런 뜻의 못이 아니고 물을 저장하는 호수 같은 곳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못이라는 의미의 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택자는 못이라는 그러니까 연못 이런 못이죠. 이런 못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그 은혜라든지 덕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베푸는 그런 것에 더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덕택하면 어떤 그 은혜라든지 또는 그 보살핌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롭게 받은 덕택이란 뜻이고요. 혜택도 사전적으로는 은혜롭게 받은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덕택, 은택, 혜택은 같은 말로 보셔도 되는데요.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덕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씀씀이라는 의미에 많이 그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덕택이 그 누구의 덕택입니다. 누구의 덕분입니다. 그러면 물심양면으로 즉 마음도 써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덕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입장, 내 신분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좀 기대 이상의 큰 덕택이나 덕분을 입는 것을 은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택은 통상적으로 왕이나 황제나 임금이 베푸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는 뭐 그게 그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덕택을 얘기합니다.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이 겉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다, 잘 이렇게 문지르고 닦고 돼서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그런 뜻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기도 서쪽에서 이제 남부 지방의 지역 이름이 평택입니다. 해서 못, 연못
이라는 것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있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천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단어를 공부를 하실 때 한자가 어떻게 그 한국어 단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